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무리하게 또 첫날부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시장 흐름 보면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케줄 트레이딩을 한번 보면 목요일날 Y랩이 상장을 하죠. Y랩 상장. 그리고 금요일날 스펙 상장 하나가 있고, 수요일날 센스뷰 상장. 센스뷰가 목요일이 Y랩, 그리고 금요일이 SP증권. 어차피 이번 주도 신규주에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잘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싸이월드가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관련주 CBI나 인트로미디 한글 컴퓨터 혹시나 움직임이 있는지 혹시나 체크는 한번 해 놓으십시오. 금요일날은 지수가 참 좋게 맞췄습니다. 2600을 훌쩍 뛰어넘어서 2629에 맞췄는데요. 코스닥도 거의 900선에 896, 900선에 가까워 있죠. 요즘 지수들이 안정적이니까 매매를 크게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되 차분하게 하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줍니다. 천천히 하시도록 합니다. 아침에 내일 미 증시 흐름이나 글로벌 증시 흐름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승부주 한번 볼까요? 필에너지는 그냥 소문난 장치로 끝이 났죠. 별 재미가 없었고, 차라리 포스코 엠텍과 DX를 보라 그랬는데 포스코 엠텍이 차라리 더 모습이 좋았죠.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시가 3%에서 20%인가 차라리 이런 게 모습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루닛하고 뷰노 중에는 뷰노가 조금 관심을 받아준 것 같고, 그 외의 종목 크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금요일날에는 갑이었죠. 자,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다 말씀드렸는데 그날 27%까지 올라갔죠. 시가 7% 출발해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이놈 정리를 했습니다. 꼬리 부분에 들어와서 이날까지 50%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정리를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가지는 못했지만은 다음엔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칩셋 미디어도 3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이것도 잘 뽑아본 것 같아요. 웰바이오텍은 전략대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하셨을 테고, 방송에 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같이 했죠. 웰바이오텍은 15%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시가 마이너스 9.6%에서 저가가 마이너스 14.4%까지 밀렸죠. 14%. 우리가 12%대입니까? 3,200원대죠. 12%대 우리가 타점을 잡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죠.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했는데 15%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크게 시장을 장악할 만한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밥값 정도 나오는 종목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내일 공부할 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 시장 한번 볼까요?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애들은 성우테크론, 네오셈, DAP 이 세 종목이 상가에 안착이 되었습니다만은 다 그렇게 썩 와닿는 종목들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시간에서는 코리아스우가 시간에서 상가를 유지했는데 우선주라서 매매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린을 볼 때는 옆에 같이 포스코 엠텍을 같이 붙여 놓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포스코 또 종목이 또 하나 더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세 종목을 딱 붙여 놓고 가십시오. 글자를 내가 다 안 적어서 그런 거니까. 시간이 6.8%, 당일에도 15% 올랐거든요. 당일에도 움직임이 거의 급량하고 거의
이제 포스코 엠텍하고 거의 유사하죠. 볼까요? 포스코 엠텍. 그죠? 근데 마지막에 피치를 올려주는 이 부분에서는 스틸린이 확실하게 더 좀 올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포스코 엠텍은 좀 몸이 좀 빡빡하죠. 호가가 빡빡하게 좀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스틸리온은 좀 가볍죠. 몸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물량들 쳐내가기 좋은데요. 금액대도 6만대, 6만 8천대니까 문제는 이제 시간에 6.8% 올랐다는 문제거든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스타일은 일단 아침 시가는 뭐 이 정도 근처는 안 잡혀주겠습니까? 6만 8천도 기준가 한번 잡아보시고 아침에 시가가 좀 띄워졌는데도 뭐 확 치고 못 가면 얼른 빠져나와서 가만히 좀 보셔야 됩니다.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68,000원과 69,000원 딱 투트랙 딱 잡고 치고 가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 뭐 치고 간다 싶으면 나와서 간망을 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목 바로 탁 가는 종목과 한번 눌러주고 가는 종목이 거의 3대7 비율로 항시 꼬리는 달아준다고 했죠. 이놈도 꼬리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밑에서 받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묶어서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스틸리온과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 세 종목 묶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톡시는 수요일날 나갔던 목요일 승부주이기도 한데요. 이 중기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은 반등은 좀 좋지만은 결론적으로 음봉으로는 빠졌죠. 플러스 6%까지 가지고 저가가 마이너스 8%까지 와서 마이너스 6% 맞췄는데 이제 금요일날에 보면 20% 가까이 올랐죠. 그 바탕에는 기간이 43만 주란 이제 물량을 많이 집어넣었죠. 며칠 전부터 물량 받고는 있었어요. 제법 이제 금요일에 많이 넣었죠.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우리가 다뤘던 종목이니까 아마 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봐서라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니까 지금 시간에 아침에 뭐 플러스로 출발될 확률도 있겠지만 뭐 마이너스 출발될 확률 많겠죠. 마침 여기 2천원 가격대가 딱 눈에 잡히니까 이 정도 선에서 딱 잡고 하락할 때는 업무 때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몇 프로가 빠지든 내가 생각할 때 기준가를 지지를 해주고 가면 같이 들어가 주시고 상승하면 좀 들고 있어 보죠. 3부톡은 뭐 이수 페타시스나 뭐 동우 나나텍 칩세미드 미디어 뭐 이런 데를 좀 많이 움직이는데 3분은 좀 쉬었죠. 3분은 좀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한번 보죠. 서로 아마 시장을 급등 시장을 다루고 있는 것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이 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도 기습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또 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간이 2.9% 올라 있습니다. 2.9% 올라왔으니까 시가 기준 잡으면 되겠네요. 뭐 4,900을 잡으시든지 아마 시가가 2~3%는 잡히겠죠. 안 그러면 뭐 한 5,000원 5,000원 정도 타겟을 딱 아예 확실히 올려주는 걸 잡고 하든지 그래봤자 한 1%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니까 봅시다. 만약에 사무도 힘이 좋으면 뭐 데모 같은 종목 똑같이 묶어서 봐도 되고 사무통을 항시 볼 때는 뭐 뭘로 같이 본다 뭐 DYD나 이런 것도 항시 붙여서 본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항시 종목을 하나만 보지 말고 붙여서 봐라. 그죠? 붙여서 봐라. 이런 식으로 붙여서 봐라. 손해될 거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웰바가 올라오면 DYD를 봐줘야 되고 DYD를 올라오면 웰바로 봐주고 3부도 봐줘야 되죠. 옛날서 있는 종목들은 항시 묶어서 보는 버릇을 해야 된다. 꼭 잊지 마십시오. 금량도 이제 한번 봐줘도 되겠죠. 자, 당일날에 6% 정도 올라서 이제 마쳤거든요. 6% 정도 올라서 마쳤는데
시간에는 1% 정도 올랐습니다. 시간에는 1% 정도 올랐는데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뭐 맨날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심을 하도 많이 받는 종목이니까 10만원 넘었다가 다시 이제 10만원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1.5%니까 뭐 이런 종목은 뭐 크게 고민을 할 건 없죠. 시가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자기들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시가 1~2% 정도 잡히면 대충 한 1차 정도 넣어보고 상승을 하면 홀딩을 하고 목을 비치고 도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1~2% 주고 나와버리세요.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꼬리를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가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에 들어가는 것은 간을 보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간을 보고 과연 이놈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 아침부터 시가만 2~3% 뛰고 이런 식으로 100 내려와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3% 뭐 3분할 잡을 것이다 하면 1차 정도 더 지금 보는 겁니다. 보고 아주 기세가 강하다 그러면 차라리 풀타이를 하는 거죠. 근데 도로 내려가 버리네. 그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버텨보다가 뭐 못 버텨겠으면 1차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크게 타격 없이. 그거 보고 있다가 다시 보합을 회복한다든지 이런 시점에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그렇지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고 있지만 마세요. 급등주는 들고 있으면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는 손실을 많이 볼 때가 있으니까요. JW 중외제약은 타이밍을 좀 놓친 종목이기도 하죠. 이쪽 타임에서 한 번쯤 이제 나가야 될 종목인데 제가 발견했을 때 이쪽 타임에서 이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에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싶었더니 예상을 깨고 상승을 했네요. 11%짜리입니다. 11%로 이제 상승을 마쳤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런 스타일은 좀 부담스러워요. 갭을 꼬리를 안 달아주고 이렇게 갭을 툭툭 꼬리가 없이 이렇게 툭툭한 애들은 항시 이 빈 공백의 여백은 한 번쯤은 이 여백만큼의 하락은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쉽지는 않은데 한번 가심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 때만 한번 손을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아직은 거래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호가가 약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할 거는 못 됩니다. 34,000원 정도 기준가 잡고 차분하게 보십시오. 34,000원 밑에는 놀면 손대지 마시고요. 34,000원부터 나는 한번 그 위로는 조금씩 한번 해본다 라는 전략으로. 이노 시뮬레이션은 뭐 계속 상장한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날에도 제가 금요일날 필 에너지를 보면서 필 에너지 하나만 보지 말고 뭘 또 같이 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상장한 뭐 알맥이나 기가비도 같이 붙여서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알맥은 어떻게 되는 볼까요? 시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또 16% 가까이 15.9%까지 급등을 했군요. 그래, 이런 것을 같이 붙여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의외로 붙여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의외로 수익들이 잘 나와요. 그럼 참조해 주시고, 이노 시뮬레이션은 뭐 반등이 없으면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 실망을 계속 내려주면서 이제 오고 있거든요. 실망을 내려주고 있는데 워낙 뭐 많이 올랐으니 그렇겠으면 시간에 일단은 보면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1% 정도 올라 있으니까 뭐 천천히 하면 되죠. 급하게 할 건 없어요. 일단 간매매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1차를 넣고 못 넣는데 또 음봉이 택 꼬꾸라지면 바로 잘라줘야 되죠. 조금 수급이 몰린다 싶으면 차라리 풀타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요즘에는 신규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요. 인텍플러스 보겠습니다. 모습이 좋지요. 계속 정고점을 자꾸
갱신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보면 기간이 금요일에도 좀 16만 5천 주를 물량을 담았죠. 시간 내에서는 보합입니다. 오르고 내린 건 없죠. 이런 스타일은 봐야죠. 눈치를 봐야 되죠. 이놈이 뛰어갈 것인가 좀 쉬다가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봐야 되죠. 호가가 약해요. 12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거래량이. 그래서 호가가 좀 헐빗헐빗합니다. 그래서 그 호가가 헐빗헐빗한 종목을 할 때는 반드시 좀 믿음이 있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선빵을 내리지 마시고 이것도 JW 중해제약처럼 조금 지켜보면서 방향이 좀 맞다 싶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싹 끌어올릴 때만 한번 본다든지 42,000원 정도 이 정도를 돌파하면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4만원 정도 눌러주면 4만원에서 한 마이너스 한 2%대 한 3%대 한번 받아보겠다, 꼬리를 한번 노려보겠다, 그것도 아침 일찍 내려주면 그런 전략. 중간에는 들어가면 많이 시달리죠, 방향성이 안 잡힐 때는. STI는 목요일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이나 이런 걸 보면서 STI도 같이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STI는 당연히 잘 올라갔죠. 22%까지 갔으니까 STI 쪽에 신경을 쓰신 분들은 수익이 좋았겠죠. 한 번 더 보죠. 종가상 15%로 맞췄거든요. 고가가 22%. 시간에서는 0.5%를 냈고 기간 들어지 보시는 바와 같이 며칠 동안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요령은 급하게 할 건 없죠. 기관들이 손대는 종목은 우리가 먼저 손댈 필요는 없거든요. 걔네들이 매도세가 나올지 매수세가 조금 지켜보면 알아요. 아침에 보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가면 쌍끌이 그런 프로그램에서 뜨거든요. 뜨면은 그 매매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 들어가는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역으로 기관들이 또 그걸 조금 노리는 건 있죠. 한 3만 정도 기준가를 딱 잡아보시고 여기서 지니까 청산을 본다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루닛이 조금 요즘 쉬고 있지 않습니까? 루닛이 조금 쉬고 있죠. 그래서 좀 쉴 동안에는 JLK를 좀 보죠. 목요일에는 제가 이 목요일 나갔던 승부주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승부주 JLK와 뷰노를 보자 했는데 뷰노는 좀 반등을 나타내줬죠. 고가가 한 12.5%까지 올라갔으니까 JLK는 별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역시 뷰노는 JLK만큼 힘은 좀 따라와 주지 않는 느낌이 좀 많아요. 뷰노는 보면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 기관들은 금요일에 팔았거든요. 이렇게 JLK는 한번 볼까요? 도로 샀단 말이에요. 기관들은 시간이 0.8% 별로 오른 것은 없으니까 흐름을 조금 보시고 시가에 막 이렇게 0%대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했지 항시 파동이 일어나는 어떤 조짐이 있어야 되고 어떤 변곡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잉태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런 23,000원 딱 이런 걸 딱 잡아놓고 딱 돌파하면 같이 들어간다. 가다가 도망 빠진다. 그럼 얼른 잘라주고 나서 또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돌파하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약간은 다툼을 벌여줘야 됩니다. 엠로 볼까요? 엠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한번 저희들은 많지나요? 한 15% 올라있습니다만은 그날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엠로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나갔던 승부주이기도 한데 지금 7만원대 아닙니까? 이게 요즘에 6만원 7만원, 5만원 이런 애들이 10만원대를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주 도전하는 것이 좀 분위기가 그래요. 금양 같은 이런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죠? 요 6, 7만원대에서 놀던 얘가 좀 10만원을 이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10만원대를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에코프로가
남겨둔 우리 시장에 좀 뭐 상처라면 상처일 수 있고 뭐 시장에 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따라가는 트렌드가 많습니다. 요즘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6, 7만원대 있는 애들을 잘 보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엠로 같은 것도 어차피 뭐 삼성에 대한 뭐 어떤 그게 코그리가 뒷백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죠. 없는 분들은 7만원 정도 기준가 잡으시고 한번 봅시다. 기한하고 외국인들은 조금 물량을 넣고는 있어요. 참조하시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항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수익을 안고 있을 때 들고 있는 거지, 그냥 앞으로 좋을 것이다 하고 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누구의 말도 믿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이슈도 믿지 말아야 된다. 본인 눈으로 보고, 본인 눈으로 직접 가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수익을 안고 있는 게 확인이 된 상태면 보유를 해야지. 손실이 2, 3% 나는데 끌고 갈 거라고 봉인을 하지 마십시오. 정고점을 이제 몸통으로 일단 뚫었죠. 의미는 있습니다. 봅시다. 프로텍은 꼬리 한번 보죠. 6.8%로 맞췄거든요. 당일날에 아침에 상승을 해서 2%에서 12%까지 12.9%. 시가 들어간 애들 10% 딱 먹었죠. 그래 놓고 이제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죠. 그제? 마이너스 6.8%인가 그렇죠. 마이너스 6.8%네.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 6.8%서 이제 살짝 종배에 좀 올라온 겁니다.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건 갖고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급하고 이거 내일이 걱정이 되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걱정될 거 뭐 있습니까? 이놈이 가나 안 가나 잘 보고만 있다가 좀 지지하는 물량이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 그때 해도 되거든요. 급하게 서둘 거 없거든요. 우리는 일단 살아나서 이렇게 딱 목을 잡는 것인데, 이렇게 음봉이 쭉 나와버리면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놈이 살아날 그런 분위기가 되나 안 되는 걸 체크하면 되거든요. 좀 58,000이나 안 그러면 59,000이나 이런 식으로 딱 보고 있다가 이놈이 안 내려오고 돌파를 하네, 그러면 살짝 들어서 한번 보고 있다가 쪼르륵 내려와버리면 에렉이 버리는 거죠. 들고 있지는 마십시오. 언제 들고 있든다? 내가 진입한 후에 수익을 안고 있을 때 몇 프로? 최하 3에서 5% 정도. 웰바이오텍은 전략대로 하신 분들은 뭐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한 15% 정도 수익을 먹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보통 이제 이런 애들은 요렇게 이제 꼬꾸라지거든요. 꼬꾸라지고 그 다음날도 이제 시간에서는 음봉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 시간에 양봉을 나눠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을 거는 못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뭐 공시 나온 뭐 공시 답변 때문에 막 이런 문제가 일으켰습니다만, 솔직히 그 계약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만 삑삑삑 적어 놓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웰바이오텍 시간에서 3%니까 조금 살아난다는 분위기 있으면 리튬 수익 계약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시장 받아주지 않습니까? 뭐 3,500원 기준점을 잡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거고, 뭐 완일에 웰바이오텍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다지 그렇게 되면 미래산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어도 요 근래에 광석 리튬 50만 톤 독집 확보 막 이렇게 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도 미래 사는 것도 같이 묶어서 보세요. 같이 묶어서 보는데 뭐 돈 드는 아니니까, 그죠? 미래 사람도 시간이 2.8%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웰바이오텍과 미래 사람 두 개 살짝 올려놓고 같이 딱 붙여놓고 서로 연관성이 있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전혀 따로 노는지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아요. 큐라티스는 별로 요즘에는 인기가 없는 종목이긴 해요. 뭐 바이오죽은 좀 그렇죠. 하지만 기술적 관점으로 한 번쯤은 뭐
봐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세계 최초 결핵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상가를 쳤잖아요. 그래 이틀 동안에 내려왔죠. 제가 그날도 상친날도 영상에 말씀드렸지 모습이 좋지가 않다. 그 다음날 시가도 없었죠. 시가 플러스 1.7% 갭을 띄었다는 건 저건 틀렸다는 거거든요. 이틀 동안 음봉이 내려왔어요. 그럼 한 번쯤은 또 봐줄 자리는 되거든요. 시간에서 0.4% 별로 인기 없는 종목이지만 단 한 가지 신규 주니까 한 봐주자는 겁니다. 신규 주니까 시가가 이 종목은 얼마를 잡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가 크게 높지는 않을 거니까 0%대나 1%대 잡히면 툭 집어넣고 이놈이 조금 살아나나 좀 보면 돼요. 단지 음봉을 깨고 내려올 때만큼은 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음봉을 살짝 꼬리를 탁 쳐주고 양봉으로 다시 바뀌면 그때는 또 들어가 줘야 돼요. 단지 피해 있으라는 거지 그것을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RF세미는 기술주로 한번 보죠. 이놈도 어차피 요즘에는 리튬 아니면 전부 다 시장 얼어 죽겠네요. 그죠? 근데 호가가 약해요. 호가가 약하고 투심이 강하지를 못해요. 그런 소리 뭐냐면 밀어붙일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되 이런 종목은 가볍게 금액을 가볍게 해서 눈치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눈치를 많이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그 외에 볼만한 거는 동훈 아나텍 같은 종목은 목요일날도 우리 며칠 계속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물론 보여요. 이런 것도 봐주는 것도 좋겠고 또 이수 페타시스도 내일 또 봐줘야 되죠. 화재성이 있고 수급을 이렇게 물처럼 땡기는 애들은 계속 봐줘야 돼요. 칩셋 미디어도 이런 것도 계속 추적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루닉 같은 것도 한눈 팔지 마시고 잘 봐줘야 돼요. 내일은 DB 금융 스펙 같은 이런 게 또 하는데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너무 장난질을 많이 치니까.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제이오 대주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카본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현이와 신택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대주산업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평범한 날의 하루처럼 긴장감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을 여러 개 마양은 절대 좋지 않아요. 절대로. 항시 매매는 나는 매매는 한 개 내지 두 개 많아야 세 개 안쪽에서는 마친다라고 해야 돼요. 두 개 정도가 제일 적당하죠.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확 실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인가 다음 종목을 내가 노려보면 되니까 나는 내 몸을 아끼겠다 하면 안 돼요. 지가 살려고 하면 돈을 주지가 않아요. 마음을 똑하게 먹어야 됩니다. 급등주 시장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은 윤지였습니다.